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모든 것을 맡겨도 괜찮을까? 조지 오웰이 1949년에 출간한 소설 1984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등장합니다.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소설에서는 당이 빅브라더라 불리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끊임없이 감시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빅브라더가 모든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과 사상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웰은 소설에서 정보의 독점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사회를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빅브라더가 정보를 독점한 채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감시하는 상황은 단지 소설 속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정보의 독점이나 지배로 인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이 합작하여 만든 알고리즘이 우리의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기술 종교의 출현을 예상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신흥 종교는 데이터교이다. 이 종교는 신도 인간도 우러러보지 않는다. 이 종교는 데이터를 숭배한다. 유발 하라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가 힘의 원천이 되면서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권력을 쥘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새로운 종교의 출현에 비유하면서 데이터교라고 명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했다면 오늘날에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손에 넣은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데이터가 새로운 빅브라더로 등극한 셈입니다. 그 때문인지 요즘은 수많은 기업이 새로운 빅브라더가 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기술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인데 이처럼 수많은 정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컴퓨터 공학과 분석 알고리즘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도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모르는 게 있으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알고리즘에게 물어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예언자나 점성술사를 찾아갔다면 지금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게 도움을 청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새로운 신의 자리에 등극한 셈입니다. 우리가 모든 판단과 의사결정을 알고리즘에게 맡기는 것은 현명한 태도일까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잘만 활용하면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차를 몰고 잘 모르는 곳을 여행할 때 어떤 경로로 가는 게 좋을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는 편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또 그곳에 도착하여 식사를 할 때 자기 식성에 맞는 맛집을 추천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정보가 제한되어 있거나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할 때는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수많은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알려주는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는 편이 훨씬 안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으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실패 가능성마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은 내가 한 것일까? 아니면 인공지능의 선택도는 지시를 따르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 예컨대 영화관에서 알고리즘에게 물어본 뒤에 추천받은 영화를 관람했다고 칩시다. 이 상황이라면 그 영화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한 것일까요? 알고리즘의 추천을 받긴 했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본인이 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이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 영화를 선택하시오라고 강요한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현대인들은 생활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쉴 새 없이 사용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의 정보는 어딘가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로 인한 편의성은 정보를 제공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무료로 감상하지만 이는 나의 생각과 관심, 생활 습관을 누군가에게 제공한 결과입니다. 결코 공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속담은 온라인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은 인간과 달리 아무런 사심 없이 정보를 분석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추천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속에 있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에는 그것을 설계한 사람의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추천은 개인의 취향이나 본성만이 온전히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도 어느 정도 감안하겠지만 알고리즘을 운영하는 주체의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며 사용자는 그 의도대로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검색 사이트에서 맛집을 검색하면 광고비를 많이 낸 가게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외려 인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꾸 눈앞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보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한 결과입니다. 한병철 교수도 정보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사회의 역설은 사람들이 정보 안에 갇힌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소통하고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자기를 사슬로 묶는다. 디지털 감옥은 투명하다.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존하여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이에 인간이 오히려 투명한 디지털 감옥에 갇힌 신세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디지털 세상에서는 우리의 활동 하나하나가 새로운 빅브라더에 의해 관찰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존할수록 점점 새로운 빅브라더에게 우리 자신을 내맡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지금보다 더 완벽해져서 인간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을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에 맡기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지, 점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의 추천을 받는 것이 별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직업 선택과 같이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알고리즘이 아무리 정교해도 직업이나 배우자를 고르는 일과 같이 삶의 중대한 문제까지 판단을 맡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골라준 상대는 나에게 적합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상대에게서 사랑과 열정이 불타오르기는 좀처럼 어렵습니다. 연애 과정에서는 여러 시행착오와 실패, 고통을 경험할수록 사랑의 환희나 열정도 커지는 법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은 하되 삶의 모든 것을 맡겨서는 곤란하겠습니다. 특히 결혼이나 직업처럼 시간을 쏟고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삶의 이벤트는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의 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문학이었습니다.